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열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이 2.2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3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열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덕이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영하 3도, 영덕과 울진 1도, 포항이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 기온이 울릉도 6도, 독도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1도, 독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차츰 내려가면서 다음 주 중반에는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회사 대표와 이사인 아들 2명이 지난해 모두 7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포항시 의회 시정 질문에서 드러났습니다. 평균 2억 6천만 원의 연봉을 받은 건데요. 가족 임원의 억대 연봉에 포항시가 보조금 4억 5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020년 268억 원, 2021년 370억 원, 2023년 430억 원. 포항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회사에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보조금 규모입니다.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2년 전 버스 노선을 개편하면서 버스 대수가 63대나 늘었고 코로나로 인해 승객이 급감해 보조금이 증가했다는 입장입니다. 사람들이 이 패턴이 버스를 많이 타야 되는데 거의 뭐 한 50%도 줄 정도로 이게 택시 개인 승용차를 많이 타버리니까 운송 수익금도 확 줄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보조금 지원이 늘렸는데요. 그런데 결산 자료를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버스 회사는 승객 감소로 적자가 늘었다며 포항시에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지난해 연봉으로 7억 7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평균 2억 6천만 원을 받아간 겁니다. 임원 3명의 인건비 7억 7천만 원 중에는 포항시 보조금 4억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임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 굳이 세 가족이 이렇게 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포항시는 임원 인건비 상한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 회사 임원의 연봉을 포항시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포항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상습 침수 지역인 대송면 제네리 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강렬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대송면 지역은 공업지역이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힘들지만 정부의 건의에 LH가 현 주거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LH의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경북개발공사를 통한 사업 추진도 차선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진 죽변면에 있는 군사용 비상활주로가 한울원전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대두돼 수년간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울진군이 죽변의 비상활주로를 없애고 기성면에 있는 울진 비행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면 주민들은 지금도 비행 훈련원 때문에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8년 조성된 울진군 죽변면의 군사용 비상활주로입니다. 인접한 한울원전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체 면적만
13만 제곱미터로 죽변면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돼 왔습니다. 울진군은 국방부, 국민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이 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기성면에 있는 울진 비행장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진 비행장은 지금도 비행 훈련으로 사용돼 하루 200여 차례 훈련용 비행기가 뜨고 내리며 심각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음은 말도 못하죠. 지금 비행기가 보통 약 한 1분에 한 번씩 뜹니다. 1분에 한 번씩 뜨는 것도 우리가 그걸 듣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또 비상활주로가 온다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또 2천여 명의 기성면민들의 생존권은 무시한 채 울진군이 사전 협의도 없이 밀실 행정으로 비상활주로 이전을 추진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은 확정을 지어놓고 저희들하고 공표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면민들은 지금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기성면민들은 지난 6일 비상활주로 반대 투쟁이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반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성면민은 앞으로 반대 서명 운동과 걸기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최대한 알리고 이게 관철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울진군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건설을 위해 인접한 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울진 비행장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기성면민들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관련해서 안전상의 문제로 그 비상활주로는 지금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성면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오랜 논란을 빚어온 군사용 비상활주로 이전이 기성면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울진군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지난 4월 관련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포항시도 지방연구원 설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이 떨어졌던 외부 용역 기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연구원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포항시는 테크노파크에 정원 5명인 정책연구소를 두고 시정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고준희 핵폐기물 특별법안이 최근 잇따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는데요.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 이어 원전이 있는 지자체들까지 나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원전에서 운영 중인 사용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입니다. 2년 전 법적 논란 끝에 월성원전 부지 안에 맥스터를 설치하고 고준위 핵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론화를 통해 국내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파행으로 끝나 엉터리 공론화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좀 공론화도 되게 불법적인 요소도 많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제 경주 맥스터만 건설하는 것으로 일단 통과를 시킨 거지 임시장 시설 전반 정책에 대해 가지고 논의해보지 못했죠. 최근 여야 의원 3명이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 상정한 고준위 핵 폐기물 영구 처분장 관련 특별법안도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 모두 표면적으로는 최종 처분장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지만 사실상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방패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제33조는 원전 부진의 사용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것으로 부진의 임시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원전이 들어선 부울경 지역의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는 것도 모자라 고준위 핵 폐기물까지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40년 동안 고준위 핵 폐기장 부지 선정이 주민 반대로 무산돼 왔다며 원전 부지 안에 건설한 저장 시설은 사실상 영구적인 핵 폐기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임시로
건식 저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미봉책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어떤 취지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충분하게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최근 원전이 있는 5개 지자체가 원전 부진의 고준위 방패물의 임시 저장 시한을 명시해 영구화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들은 또 원전 부지가 있는 지역은 방패장 후보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용료 회계료를 현재 그 원전 지자체에는 보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간에 보관하여 어떤 기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로 표현되는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 사이의 갈등이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 대릉원 일원에 있는 황남동 120호 고분은 5세기 후반에 조성됐고 무덤 주인은 귀족 남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라 고분 중 완전한 형태로 발굴됐고 다양한 유물도 함께 나와 신라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대릉원 일원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황남동 120호 고분입니다. 나무 덧널 위에 돌을 쌓고 흙을 덮어 만든 돌무지 덧널 무덤이 완전한 형태로 발굴됐습니다. 고분에선 금 귀걸이와 은으로 만든 허리띠, 철제 칼 등 다양한 유물이 쏟아졌습니다. 출토된 유물 등을 고려할 때 5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분의 주인은 165cm 이상의 남성이며 관을 쓰지 않았지만 함께 묻었다는 점에서 높은 계층이었던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했습니다. 금동관이나 금동관모 또 은제 관식 이런 유물들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서 신부는 비슷한 그런 이제 최고 계층의 그런 이제 귀족층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황남동 120호 고분에 대한 표본 조사는 일제 강점기 때 이루어졌고 그동안 주택이 들어서 사실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신라 왕경 복원 정비 사업을 하면서 120호 고분 주변부에서 화려한 장신구 등 유물이 묻혀 있는 여성의 무덤을 확인했고 지난 3년 동안 중심부 고분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산에서 가져온 흙이나 모래를 봉분에 사용해 무덤을 조성했고 그동안 신라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투조 관식 문양이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형태의 축조 고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금제 귀걸이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면서 신라 생활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사단은 앞으로 유물들을 수습해 정리하고 고분 하단부에 대한 추가 정밀 발굴 등을 진행한 뒤 내년에 학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폐철도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변신시킨 포항 철길숲이 올해 아시아 도시 경관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도시 경관상 주관기관인 UN 해비타트는 포항 철길숲은 주변의 산과 공원을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공공간으로 변모시킨 프로젝트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 도시 경관상은 순위를 매기지는 않고 본상 수상 여부만 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포항 철길숲과 함께 서울시 한옥보전 진흥 정책과 부산시의 영도 근대역사 흔적지도가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호주산 냉동 염소고기와 중국산 한약재로 만든 추출액을 국내에서 방목해 키운 토종 흑염소 진액이라고 속여 팔아온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을 노려 8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유명 포털 쇼핑몰 랭킹 최상단에 있는 흑염소 진액 판매 업체입니다. 자연에서 뛰놀며 약숙을 먹고 자란 흑염소로 만들었다고 광고합니다. 염소를 풀어놓은 농장 사진도 보여주고 귀한 한약재를 썼다며 제조 과정과 각종 증명서도 올려놨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뒤 떨어진 기력을 회복했다는 등 고객 후기만 수백 개가 달려 있습니다. 단속반이 이 제품을 만든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농장은커녕 간판도 없는 건물 안에 진액을 추출하는 기계와 국내산이라고 적힌 포장지, 냉장고 가득 꽁꽁 언 호주산 염소고기만 있습니다.
호주산이요. 호주산이요? 네. 호주산만 들어오나요? 네. 이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호주산 염소고기 4.8톤, 중국산 한약재 1.2톤을 수입했습니다. 수입한 이 재료들로 건강기능식품 26톤을 만들어 5년간 8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외국산 염소고기를 구매를 해서 국내에서 방목한 흑염소인 것처럼 그 방목 흑염소로 표시를 하고 또 중국산 한약재를 구매를 해서 같이 혼합을 해서 가공을 하고 국산의 3분의 1 가격인 외국산 고기와 한약재를 써서 가격 경쟁력을 높인 뒤 코로나19 유행 이후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을 노린 겁니다. 농관원은 40대 이모 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 8곳을 추가로 적발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시 충효지구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오는 2026년 말까지 국비 48억 원 등 80억 원을 들여 충효지구에 우수관로 1.2km를 고치고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충효지구의 침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경북 군의군은 내년 7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됩니다. 군의군 대구 편입은 지난 2020년 군의 의성 공동 후보지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추진됐습니다. 애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의 반대를 비롯해 진통을 겪으면서 1년여 만에 통과됐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정우주택건설 김정희님 2천만 원, 경주 이상복 경주빵 1,00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법무사 김상수 사무소 300만 원, 울릉군 북면 나리촌 식당 100만 원, 울릉군 울릉청년단 10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이장협의회 10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울진 라이더스 회원 일동 5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읍내 1위 동회 5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 1, 2 주민 일동 3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산고래꿈 영농조합 3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방주명가 대표 강문필님 3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이진광님 3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CJ건설 주식회사 김상림님 30만 원, 울진군 울진읍 호월 1, 2 동회 3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금강송 친사모 20만 원, 울릉군 울릉읍 이심수님 2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울진향교 2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3근 1, 2 노인회장 나무이수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김태봉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이술범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정곡리 주민일동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정곡리 양원역 카페외 화전 민촌민박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김창원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울진농협지점장 유현숙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이현성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김윤섭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방한선님 10만 원, 울릉군 서면 윤평예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기성탁구동호회 권순환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방진수님 1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현대제철이 공장 침수를 막는 차수문 개발을 추진합니다. 현대제철은 수문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춘 해전산업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강구조합회의 검증을 거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이 2.2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은 13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열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덕이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영하 3도, 영덕과 울진 1도, 포항이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 기온이 울릉도 6도, 독도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1도, 독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차츰 내려가면서 다음 주 중반에는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